네, 저기 한민족 세력의 정치 세력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유튜브 강의에서 누차 얘기했듯이 한민족 세력이 이제 이 나라 정치 구도가 이제 좀 전통적인 한민족보다는 다수 한민족보다는 그냥 이제 뭐 특정 세력화된 또 극단적이면서 여진족과 토착이고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이익 집단이 이제 좌파우파를 표방해 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계속 교대로 이제 집권하면서 왔었는데 사실 1990년대 이전에는 비록 집권자들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반민족 세력 자체는 계속 있어가지고 이 나라 정신 어느 정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 극단으로만 스치면서 그 극단의 정치 세력이 서로를 원수로 지고 싸우기는 하는데 공통된 거는 그들이 전부 한민족 정신 그 자체는 아주 가볍게 보고 이제 전부 말살해 가는 거 이런 거를 전부 제도적으로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께서도 문제의식이 가지고 계셨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다시 이제 토론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정치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양극화가 되는 경향이 많아서 정치하면 다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네. 왜냐하면 좌우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특히 한국 전쟁 때의 그런 트라우마가 3대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아직도 100년은 더 가야지 그런 게 좀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좀 젊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회피를 하는 쪽으로 정치 논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정치 얘기하면 어디서나 이쪽에도 저쪽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너는 어느 편이냐라고 처음부터 물어보면 저는 애국 중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런 사회에서 중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중도도 설당이 없고 그런데 예전에 안철수 씨는 극중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극중도 결국은 피할 곳이 없다, 도망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메모하면서 그랬습니다. 볼펜도 없어요.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경계인이란 말은 말씀 듣고 보이는 그런 말씀이 생기는데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에서 나는 어느 쪽에서도 하지 못해서 그냥 인도로 가다가 광장이라서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감제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어떤 본회를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민족 대한민제국까지 통일됐을 때는 심지어 이제 일본 치하에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민족이 다수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갈라지니까 이 한민족 자체가 불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리하냐면 북으로 갈라지면 유리한 쪽, 남으로 갈라지면 유리한 쪽.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만주가 중앙아시아 그런 이제 여진, 유목민 이런 세력들도 분명히 우리 역사에 들어와 있고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 쉽게 말해 여진족 그리고 남쪽 이제 해안가에 통해서 일본과 교류가 많았던 우리 종족들이 민족의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갈래. 근데 어떻게 말하면 토착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으로 갈라지면 더 상대적인 세력이 당연히 크죠. 그 사람들이 가령 5%씩이라면은 전체적으로 한민족 전체가 있을 때는 각각 5%의 비중을 가졌다가 이제는 45%네 5%니까 10%를 가진 비중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북에서도 10%. 그러니까 당연히 세력이 커지죠. 이런데 이제 해방하고 전쟁 후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북쪽 취향에 있던 사람들 북으로 많이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쪽에는 북쪽 취향을 가진 사람이 좀 적었는데 이 한 세대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한 세대 지나갔다는 건 뭘 얘기하면은 과거에 설사 이 세상을 떠났거나 못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영혼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에서도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쪽 이제 소위 이제 보수 극우파 이쪽을 제외하는 사람 진보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 똑 부러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정래 씨가 뭐냐면은 그 동학혁명에서 일어났던 의식이 있던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압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 후에 3.1운동인가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났는데 다시 일제에서 진압되다가 다시 6.25 때 이제 공산주의 운동 그런 식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진압됐어. 그러다가 1980년대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는 광주 사태에서 비록 약간은 진압당했지만 몰살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세대가 이어와서 오늘날 드디어 집권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말하는 딱 생각 똑부러진 사람은 의미가 뭐냐면 한민족 토착 외부 세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한민족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아무래도 남한에서 여진족 세력이 약세이다 보니까 같이 어긋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진보 이념을 표방한 그 세력이죠. 이제 그 세력이 드디어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류로서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민주화란 이제 이념걸로 기치로 일어났는데 지금 그 이후로 상당히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 전통 가치는 많이 없어지고 왜냐면은 두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민족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겨나 태동하기 시작한 유라이트 그 신우파라는 인자들 그런 부류들은 이 과거의 반민족 우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본 지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겨우 발전했다 이런 식의 논리는 그 조상 무조건 잘못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민족을 없애니까 제법이네 하고 좋아했던 거죠. 안리 FTA처럼. 그러니까 일사천일로 통과됐죠. 그때 아무도 비판 안 했어요. 민족을 없앤 거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그리고 비교적 근래의 일인데 민주당 의원 대여섯 명이 교육과정에서 홍익인간을 없애자 시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지고 어렵다 무엇보다도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그 홍익인간이라는 상징성은 계속 우리가 느껴오니까 그걸 민족운동을 그건 비로소 항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무산됐는데 근데 그런 항의로 정말 반자교육이라든지 제대로 된 우리 전통민족교육 그런 게도 똑같이 목소리를 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그래서 박 선생하고 저는 생각이 많이 디테일한 데서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걸 말씀해 주세요. 네,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저는 이런 것을 바로 숲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좌가 되건 우가 되건 아니면 수구 보수가 되건 아니면 진보가 되건 간에 함께 모여서 숲의를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현업에서 물러나서 있는 동안에 많이 저도 숙의와 숙고를 했는데 제가 여기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천지인사상과 홍익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얘기 들으면서 박수도 하고 일체감을 갖는 이유가 우리 오늘 관객이 모였는데 그 청중의 반은 우고 반은 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홍익사상, 민족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건 좌건 다 집어던지고 우리 민족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나는 오래간만에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이쪽을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쪽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고 또 국가도 이런 민족 정신과 관련된 것을 발전시키는데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박 선생은 자꾸만 여진족 외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 저는 다른 좋은 말이 있으면 다른 단어는 그거죠. 여진족이라는 것은 대륙 세력이라는 거고 그게 현대에 와서는 소련과 중국으로 그 상징이 돼서 한국
지금 북한이 이제 그쪽에 대륙 세력으로 낀 거고 남쪽은 전부 다 우리의 의지는 아니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이렇게 나눈 거지만은 해양 세력은 미국과 일본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남한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뭐 좌가 좋아서 북한으로 올라가고 우가 좋아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의 수는 10%도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좌나 우에 붙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를 받아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외부 세력 토착 외부 세력 아니면 여진족 세력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으로 단어를 좀 순화를 시키면은 덜 감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아주 제야에서 홍익인간에 대한 총익사상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도 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은퇴하고 10년 이상을 흡사 수도원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공부를 하고 숙고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하시는 거거든요. 천지인 학회도 바로 그런 거예요. 천지인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에서 히트한 거지만은 그 천지인 사상이 한국의 사상이다라는 거를 얘기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대륙 세력, 해양 세력은 그전부터 있던 말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세력이 존재 자체로 있으면 되는데 이제 한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 선택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속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것이 아니다는 면에서 제가 사실 민족 얘기하는 게 사실 뭐 미국에서 인종 구분하듯이 그거 중국에서도 소수민족 이제 구분하고 우리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주의로서 공식적으로는 민족을 구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그런 건데 이제 구분 자체가 멸칭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고 만 것이죠. 근데 어느 한쪽을 이제 요구도 하는 받는 건 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한민족 대한민국이 있는 이유 자체가 어느 쪽에 꼭 속해야 정의 뭐 옳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한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건 한국을 분할해서 나눠 먹는 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그렇게 명나라하고 막 그러다가 그럼 어디까지는 우리가 갖고 얘가 갖자 명나라고 그런 소리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어느 한쪽에 붙어야 한다 이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 한국의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일제 시대가 그때였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정말 대륙과 해양을 절충하는 그러한 하늘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민족이 존재해야 되고 원래 다수였고 절대 다수.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저 교수님도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중요한 희망적인 얘기가 좀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힘들었던 게 이 좌우 이 두 쪽에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또 90년대까지는 이제 일당 독재 비슷하게 이제 어떤 주류 세력이 계속 집권한 그런 거였는데 서구의 그냥 양당제가 그렇게 좋다고 90년대 자꾸 세뇌를 받아서 결국은 양당제가 상당히 정치하게 됐는데 이 양당제가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한쪽만을 선택하라고 요구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양당에서 이제 어떤 극단적으로 속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선명하다고 해서 계속 목소리가 그 비중에 비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에서 45%대 5%인데 그 양쪽의 45%의 5% 중에서 5%에 속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양쪽 이제 대륙 정당이나 해양 정당이나 좌우는 옳지 않다고 제가 말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참 그냥 답답한 것이 어느 한쪽이라도 좀 이 한민족을 포용하는, 물론 한민족을 대변한 제3의 정당이 나왔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력 구상 도무지 제3정당이 잘 되지도 않고 이 양당제라는 게 참 마약과 같은 거라서 결국은 국민을 그렇게 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정당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럼 대안은 뭐냐면 어느 정당이라도 용기를 내서 그냥 중간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알다시피 외세 미국이라든지 그쪽에서 자꾸 또 어떤 극단적인 걸 보여야 자기 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 해양 정당 같으면은 이제 미국하고 아주 그냥 긴밀한 그 정책을 주장을 해야만
자기네 민족 그거 다 없애고 그래야만 이득을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해가 하는 경향이 있고 이쪽 또 그런 경향이 있고 이제 정치인을 자꾸 양쪽 극단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을 국민의 지지와는 별개로 좀 이제 키워주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 정치인이 용기를 내서 이 중원을 말로 중원, 그러니까 아까도 안철수는 얘기했지만 그냥 소위 좌파우파 이념을 뭐 그냥 아무 소신도 없이 그냥 섞어놔가지고 섞어찌게 해가지고 무조건 어울리지 않게 막 그게 중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애초에 중도라는 건 있을 것도 아니고 좌파우파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간은 정확하게 중도를 하지는 않고 어느 쪽으로 약간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일부러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건 그건 극좌 극우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 왔는데 그 진정한 중도라는 말은 좀 적합지 않은 표현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반민족이라고 해서 그 중도 그 믹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코 그 양쪽 그 해양 대륙 세력의 그 정책을 믹스한 뭐 어정쩡한 그거를 주장한다고 한민족 세력이 아니라 외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전통 가치 수호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근데 최근에 이제 들리는 소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자 교육을 하라고 했다. 이건 오히려 보수 정부에서 여태껏 하려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한자 교육 시키려 하다가 그 야당은 무조건 그때 야당 이제 더민당 측은 무조건 싫어하는 거고 새누리당이 이제 해양정당 이쪽 측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녹을 먹고 있는 미국의 그 유승민, 이준석 같은 미국 유학파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미국물이 하이클래스의 보증수표가 되는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은 자기들 기득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자 교육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놔둘 수가 없고 정책적으로는 못해요. 반대 못해요. 그때 국회의원 중에서는 그거 반대한 사람 큰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국민표 떨어지니까 국민 의견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육시키라고 당연히 무상교육 해주면 좋지 지금 과외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탄핵이라는 걸로 해서 이게 도중같이 시켰고 그 이전에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자꾸 안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그러니까 진짜 교육을 하라고 그냥 했다면은 이것은 보수 정부가 해야 될 걸 그냥 진보 정부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저희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90년대 지나서 2000년대 초에 보수 논객을 했던 이유가 작가로서 이제 어문 정책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때 말지 한겨레 같은데 그래서 그 한글 전용 그런 거 밀어붙이고 이런 게 알고 보면 국민을 아주 그냥 억압하고 이제 특권을 강화하고 상당히 모순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보수적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수 원로들을 상당히 공감도 해줬고 근데 이렇게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뉴라이트 그러더니 그냥 진영 기대 올리기만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 뒤로는 거기 양쪽 어느 쪽도 흔들지 뭐 중도라고 하지만 그런 의미의 중도는 아니고 그런 쪽으로 됐는데 지금도 그런데 지금 보수 정부가 해야 될 걸 지금 이재명 정부가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그런 말 했었죠. 나는 사실 보수 쪽 사람 스타일인데 지금 보수가 워낙 썩어가지고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말이 사실이면 앞으로 진짜 보수 괴멸은 정말로 필연적인 거 아닌가. 저 같은 사람부터도 일단 뭐 더 이상 보수 정부 지지할 필요가 이때까지 사실 저는 표는 양쪽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정말로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제 정말로 저는 어느 쪽 정당이든지 제발 한민족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신해야 돼요. 예? 이걸 뭐 골수 지지자들한테서는 속삭받은 소리를 듣지 몰라도 지금도 분명히 그런 얘기하면은 그 전교조 기타 등등 극좌파 제 표현은 여진족이지만
그건 저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양반들의 특권이었던 한자를 가르칠 수 있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정책이 됐다면은 한민족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이제 될 것 같아서 희망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과거처럼 일당 한 당이 좀 오래 집권하는 것 그런 것도 용납이 될 수가 있고 이건 더욱더 또 상대 정당에서는 더 위협적인 것이 되겠지만은 그것도 사실 무방하다고 보죠. 이제 뭐 연임이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한 정당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어느 한쪽 정당이 양쪽 그러고 있는 극단 세력들만을 지역 극단이죠. 개양 대륙 극단 세력만을 대변하는 양쪽 정당이 드디어 한민족을 대변은 전통 문화 가치를 이제 존중하고 이걸 교육시키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이것을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잘 지지하고 정치적인 일시적인 그거에 말리지 않고 이 시기에 잘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사회를 보시는 박경범 작가님이 평생을 싸워온 것이 한글 전용에 대한 반대와 한자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제가 처음 유튜브도 이렇게 찍고 그랬었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우리 발달 심리학이나 언어 인지 발달 심리학에 보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여러 언어를 함께 하게 되면은 그러면 머리가 좋아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쓰는 건 너무 그걸 갖다가 강제로 막거나 강제로 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자연스럽게 필요한 사람은 하는 거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언어를 하게 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작은 사이즈의 인구와 용토를 갖고 있는 데서는 많은 언어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하는 거죠. 사례를 들면 예컨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 유럽 같은 데서 보면 거기 영주 국가이기 때문에 수백 개의 본토에 있는 공주와 왕자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서로들 결혼하고 서로 댄스 파티하고 그럴 때 요새 동화를 보는 어린이들이 저한테도 물어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말이 다른데 라는 건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라틴어라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용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라틴어와 본토어, 로컬어 두 가지를 함께 했기 때문에 머리도 좋아지고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댄스 파티에서 보면 전부 다 여자 남자들이 연애하고 플러팅하면서 다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라틴어를 그래서 거긴 그래머 스쿨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를 그래머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머라는 게 뭐냐면 라틴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교양을 갖고 있는 남녀들은 최소한 그래머 스쿨은 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맞춰야지 또 세계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한자 문화권이라는 걸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또 해양 세력은 영어 문화권인 걸 떠날 수가 없고 또 그쪽의 혜택을 각각 받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박 작가가 얘기했지만은 남쪽에 50% 중에 5%가 지배하고 북쪽은 또 50% 중에 5%가 지배한다는 건 적절한 표현 같아요. 미국에서 소위 봉급을 받고 미국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미국 쪽으로 붙어서 45%를 지배하고 북쪽은 북쪽대로 대륙 세력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또 지배하고 또 그러면 80% 거의 90%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좌나 우에 붙어야 되는데 그 둘이 그냥 붙어서 화합을 하면 또 싫어해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게 해야지 양쪽이 각각의 5%가 또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싸움을 막 부추기는 거거든요. 이론으로도 부추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고전 번역원이라고 차관 급의 큰 엄청난 예산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이 있어요. 고전 번역원. 그런데 고전 번역원에서도 지금 많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에 홍익인간이라든가 윷놀이라든가 천지인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아까 백강씨 같은 분의 역사 같은 거, 소위 제야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번역할 게 많이 있는데 그것에도 이제 손을 대서 우리를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홍익인간, 천지진 사상, 하여튼 민족 사상을 번역하는 것에도 이제 손을 대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오셨던 분들, 뭐 민족과 관련된 분들 많지만은 국가에서 아무 보조도 받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청춘은 아니죠. 노년에 마지막 노년을 바쳐서 이렇게 기여를 하는데 그런 것이 통합되지 않으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소위 강단 사학회나 강단 학회에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젠 정부가 좀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햇볕을 좀 쐬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삼국사기 작가로서 삼국사기를 한번 삼국지들 번역들 많이 하는데 삼국사기를 한번 번역해서 작품을 한번 글을 써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소설. 그런데 써보려고 애를 썼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포기하고 오히려 결론은 뭐냐면은 삼국사기를 번역해서 보급하는 것보단 국민이 삼국사기를 읽을 수 있도록 쓰는 게 좋다. 왜냐면 거기에 오묘한 그 표현들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 그리고 실제로 토를 다뤄가지고 좀 읽기 좋게 만든 삼국사기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이루어지기도 힘들겠지만 삼국사기를 웬만하면 우리 국민이 다 읽을 수 있게 하는 거 좀 기대 수준이 높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이제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 언어를 배우는 거 그런 것이 좋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문화가 있고 우랄 알타이 식의 북방 그런 식 언어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일상어하고 일본어 이건 있죠. 그건 이제 중국어와 한문하고 좀 다르죠. 그런 이질적 언어가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는 한민족이란 게 원래 대륙과 해양의 경계선이기도 하면서 또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문화와 이쪽 대륙 유목민 세력은 그런 이제 주변 민문화, 우랄타이 문화라고 할까 그런 쪽에 또 혼합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국가의 국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갖는 거. 어느 하나라고 하면 그건 우리 민족이 어찌 보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진짜 바이칼호 이제 라든지 그 북쪽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한국 민족은 삼국사기 그 이전부터 한문을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민족을 어떤 이제 라틴어 그런 것처럼 특별히 배워야 할 말도 아니고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숫자죠. 하나 둘 셋 세는 거. 근데 그걸 우리는 두 가지 병행하고 있죠. 하나 둘 셋 1, 2, 3 이것을 병행하고 있고 지금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숫자도 이제 양쪽인데 그 문화를 병행하는 입장에서 다른 곳에서 이제 어느 한쪽만 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건 우리 이제 5,000년 민족 전체의 그걸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공존하는 거와 오히려 그 자체 이걸로써 이루어진 우리 민족의 정신질 그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지혜를 개발하고 지능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된다 이거죠. 이걸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마무리 말씀을 좀. 네. 마지막으로 저는 시베리아나 제가 은퇴 후에 시베리아부터 중앙아시아까지 다 답사를 다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걸 뿌리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땅이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나는 다 같은 우리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걸 언어로 보면 알타이 어족이라고 그러는데 알타이 어족이 물론 더 길게 하면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나온 거지만은 우리가 반만년 역사 혹은 2000년 역사 이런 식으로 나눠졌을 때 2000년 역사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한국을 포함한 만주, 한국을 포함한 지역이 바로 우리의 그 역사의 그 근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가장 국가가 돈을 많이 쓰는 뭐 동북아재단이라든가 뭐 고전번역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위 거기서 쓰는 언어인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위그르어 계통이지요. 위그르의 계통에 대한 걸 전혀 연구를 하지 않고 번역도 하지 않고 거기는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 남한만 우리 역사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주장해서 남한만 우리 역사라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100위권 밖의 나라에서 지금 7위권까지 쳐올라 왔는데, 지금 그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에 걸맞는 그런 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이런 것은 뭐 독일의 뭐 아리안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거랑은 다른 것이다라는 걸 내세우는 게 바로 홍익 정신이라고 그러죠. 윈윈이죠. 서로들 다 품어 안고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와 우리 그쪽을 다 우리가 품으면은 북한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전 목표로 해서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좌우가 따로 없다는 것을 저는 이 민족이라는 것을 타이틀을 걸고 나가면은 좌우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다는 걸 제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뭐 하실 말씀은? 아니, 그건 네. 제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어쨌든 국가라는 건 전부 민족 공동체는 이제 영국에서도 그렇듯이 영국에서도 뭐 그 섬에 원주민이 있다가 이제 프랑스 그 라틴에서 들어와 가지고 노르만 정복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듯이, 그건 제가 이제 환웅천왕의 나라라는 소설에도 표현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과거 인류 과거는 그런 있었죠.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러한 이제 문화 서로가 이제 섞여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 우리가 이제 결혼을 집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끼리 하는 것부터가 이제 이런 가치에 대한 옹호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그 현대의 여러 가지 민족과 국가들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체성을 잘 살려서 그 운명의 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 문화를 포용하는 오늘 저기 한마디 더 하면, 오늘 강의를 할 때 그 모든 좌우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동의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원류는 천산산맥과 바이칼이다. 산과 바다지요. 산과 바다를 품고 거기서 출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출발한 데를 그냥 출발했으니까 옛날 일이라는 소설로 생각하지 말고, 신화로 생각하지 말고, 그게 오늘의 현재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거기에 좀 집중을 좀 하고 눈을 크게 하고 행동도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강의를 청강을 한 입장에서 느낀 점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저기 현지인학회에서 이렇게 계속 종로 3가 거기서 계속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관심 있으면은 찾아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리 민족의 뿌리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도 이제 물론 동의하죠. 미국도 이제 원래 인디언 그쪽에 그런 정신도 많이 미워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 그런 그렇게 형성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앞으로 발전시켜야겠습니다. 네, 인사하셔야지. 네, 오늘 이렇게 평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유튜브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